안녕하세요. 중고차의 모든 것입니다. 벌써 2025년도가 끝나가는데요. 이제 오랫동안 구독해주신 여러분들께 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올 한 해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앞선 국산차 판매 순위에 이어서 이번에는 가장 많이 팔린 수입차는 어떤 건가 이런 걸 좀 알려드리면서 수입차 보시는 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중고차의 모든 것에서는 진단평가사가 처음부터 동행하여 시운전 리프트 점검으로 확실하게 검수합니다. 최대 1년 2만 킬로 보증에 7일 타보고 결정하는 특가차까지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입니다. 첫 번째 차량은 3시리즈거든요. 이 차량이 이제 2019년도에 나온 G바디 3시리즈예요. 수입차 판매량 무려 5위에 이제 랭크가 됐고요. 제가 근무하는 수원 기준에서 올해 판매량이 1358대가 판매가 되었다. 작년에는 F바디 모델이 더 많이 판매가 됐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G바디 모델도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면서 F바디 모델을 앞지르는 그런 판매량을 보여줬고요. 국산차에서도 1000대 넘게 팔리는 차가 많이 없거든요. 좀 적게 팔리는 수입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한 브랜드 전체가 1000대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브랜드별 차종도 알려드릴게요. 이제 10만 킬로가 넘어가는 320D 모델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초반에도 판매를 하고요. 보통은 6만에서 7만 정도 주행한 한 2천 중반에서 후반 정도의 모델들이 가장 많이 팔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차가 이제 장점이 정말 밸런스가 좋고 좋았어요. 근데 또 추가로 더 좋아져서 셰시의 강성이나 이런 걸 보강을 해서 더욱 완벽한 드라이빙의 재미를 느낄 수 있게 그렇게 개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라이빙 재미로 놓고 봤을 때는 수입차 세계관 최강자다. 물론 이제 이 차를 사실 때 고질병도 몇 가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디젤 모델 같은 경우는 로커한 커버에서 누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좀 많았고요. 그리고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냉각수 라인에서 이제 누수가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은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많이 팔리는 차들이 대부분 보증이 끝나고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이런 고질병 부분은 꼭 확인하셔야 되고, 너무 걱정이 되면 아시죠? 그리고 4위는 2014년도에 출시를 한 벤츠의 C클래스 W205 모델이에요. 수원에서 총 1452대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C클래스의 판매량은 이제 3시리즈한테 원래는 압승이었거든요. 근데 작년보다는 3시리즈에 정말 많이 따라잡힌 모습이었고요. 실제로 판매량도 좀 줄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이제 G바디 3시리즈가 이 C클래스의 판매량을 좀 넘어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힘내라. 이 C클래스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좀 천차만별인데 정말 저렴한 차들은 1000만 원 초반에도 구매가 가능해요. 그리고 19년도 기준으로 보면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사이 매물이 가장 많이 팔리고, 2019년도 기준으로 보면 이 차량은 이제 풀체인지 전이고 또 3시리즈는 이제 막 시작한 G바디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연식은 똑같은데 거의 1000만 원 정도 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가성비 모델이기도 해요. 그리고 승차감이 의외로 이제 벤츠가 보통은 부드럽고 말랑말랑하다 이런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하체 서스펜션 세팅 자체가 3시리즈보다 약간 더 하드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느낀 거기도 하지만, 제가 카레이서분 양상국님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C클래스가 더 딱딱하다고 말씀도 해주셨고, 저도 동승을 했을 때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벤츠에서는 좀 재미있는 드라이빙의 느낌을 또 받을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C200 같은 경우에는 M274 엔진이 들어가는데 캠체인 커버 누유 부분도 좀 잘 봐야 되고, 또 서머스탯에 이제 누수는 없는지, 그리고 오일 펌프랑 환기 밸브 쪽에서도 고장이 많기 때문에 잘 봐줘야 되고요. 또 디젤 모델 같은 경우는 요소수 공급 라인이나 요소수 인젝터 이런 부분들도 꼭 체크를 잘 해주셔야 돼요. 3위는 정말 놀랍게도 수입 대형 세단이 3위에 랭크를 했어요. 바로 S클래스 W222 모델이에요. 1732대가 판매가 되었고요. 2018년도를 기점으로 이제 후기형과 전기형으로 나뉘는데, 얘는 지금 후기형 모델이에요. 이제 세 줄 램프가 들어가면 후기형, 두 줄 램프가 들어가면 이제 전기형이라 보시면 되는데, 전기형 같은 경우는 2014년형부터 이제 판매를 했다 보니까 오래됐잖아요. 정말 2천만 원대에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후기형 같은 경우에는 한 4천만 원대, 한 5천만 원대 그 정도 선에서 가장 판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인기 있는 거는 전기형 모델이라서 금액은 저렴한데 드레스업을 이제 후기형으로 바꿔둔, 뭐 마이바흐 튜닝, 뭐 또 AMG 바디킷 뭐 이런 식으로 드레스업을 해둔 차량이 정말 인기가 많다. 아무튼 이 후기형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봐도 이 W223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엄청나게 중후하고 멋진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도 없는 걸 찾는 게 더 빠를 정도로 웬만한 옵션은 다 들어가 있다. 이게 대형 세단의 기준이다. 그리고 승차감도 빼놓을 수 없죠. 이 W222 S클래스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대형 세단의 기준이다, 정점이다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차라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 뭐 G90, BMW의 7시리즈 다 이 차를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얘는 이제 대형 세단에서만큼은 약간 이게 대형 세단이구나 그런 느낌을 주는 차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저랑 잘 어울리지 않나요?
그리고 이 S클래스가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은 대형 세단 하면 유지 관리비가 너무 무섭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S클래스는 판매량이 많은 만큼 애프터 제품이 너무나도 잘 나와 있어요. 진짜 이런 것까지 나와 싶을 정도로 애프터가 나오는데 뭐 엔진 관련 부품들도 나오고 암 종류, 그 하체 부품들 거의 대부분 다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어서스가 터져도 다 애프터가 있어. 그래서 실제로 수리를 할 때 에어 서스펜션도 1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의 수리가 가능하더라고요. 물론 적은 수리비는 아니지만 그런 신차가를 생각했을 때는 이 유지하는데 엄청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또 공인비가 수입차는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 공인비도 이 차는 많이 팔렸다 보니까 차를 다룰 수 있는 정비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수입 대형 세단 치고는 저렴한 공인비로 또 고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딱 살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은 딱 3가지 있거든요. 트렁크 닫힘 불량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전방 카메라 잘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앞좌석의 히터는 항상 다들 막 체크도 해보고 잘 만지시는데 뒷좌석의 히터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꼭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위는 BMW의 5 시리즈 G바디 모델이에요. 가격은 보통 2천만 원 초반부터 시작을 하고요. 뭐 1,000만 원대 후반도 있는데 못 써. 2천만 원 초반부터 좀 그래도 탈만한 매물들이 나오고 가장 많이 팔리는 금액대는 한 2,500에서 3천만 원 사이에 가장 많이 판매가 됩니다. 가격 대비 우수한 디자인이지 않나요? 디자인도 디자인인데 정말 이게 3 시리즈가 좀 드라이빙에 초점이 확실히 잡혀 있는 차라고 하면 이 5 시리즈는 럭셔리한 느낌을 주면서도 이제 주행까지 즐거움을 주는 정말 좀 조화로운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5 시리즈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520D 모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요즘 디젤을 좀 기피하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이 BMW 디젤에 대해서는 좀 후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만큼 이제 520D에 들어가는 엔진 자체가 또 고장도 많이 개선이 됐고 그런 좀 명엔진이죠. 그리고 또 연비는 막 고속에서 20 가까이 나와버리니까 5m 가까이 되는 세단이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옵션도 G바디부터는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요. 차간거리 유지, 뭐 통풍 시트, 어라운드 뷰 또 이런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옵션도 들어간 모델을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얘가 또 등급 따라서 옵션이 없는 모델도 있어요. 초기형 모델 같은 경우는 M 스포츠 플러스, 럭셔리 플러스, 이 플러스가 들어간 모델에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옵션이 많이 없는 모델도 있으니까 중고차 사실 때는 플러스가 들어간 모델을 사셔야 된다. 왜냐? 옵션이 많은 거랑 적은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럴 때는 옵션이 많은 거를 사야겠죠? 그리고 대망의 1위는 벤츠의 E클래스. 벤츠의 자존심, 얘가 다 지켰습니다. 2016년도부터 나온 W213 모델이고요. 이 차량이 이제 2016년부터 나왔다 보니까 BMW G바디 5 시리즈보다는 조금 더 빨리 나왔잖아요. 그래서 중고차 금액도 좀 더 저렴해요. 얘는 1,000만 원 후반대부터 금액이 형성되어 있고요. 좀 가장 많이 찾는 금액은 5 시리즈보다 살짝 낮게 2,000만 원 초반에서 중반 정도에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요즘 인터넷에서 뭐 벤츠 끝났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 E클래스를 실제로 타보시면 나름대로 만족도가 높은 차량이거든요. 승차감이 얘도 C클래스처럼 좀 단단하게 잡혀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방지턱을 넘을 때 롤링도 많이 없고요. 또 고속주행을 운행을 했을 때 피로도도 되게 적은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판매량에 한 몫을 하는 게 실내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여성 고객님들도 많이 찾으시는 차량이에요. 엔진 소음 자체는 개인적으로 이제 BMW랑 비교를 해봤을 때 디젤도 그렇고 가솔린도 그렇고 외부에서 들었을 때는 좀 더 벤츠 E클래스가 시끄럽더라고. 하지만 이제 실내에서 탔을 때는 워낙 이제 방음 처리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실내까지 소음이나 진동이 많이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고질병 같은 경우도 C클래스랑 엔진을 이제 공유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이 BMW 5 시리즈나 이 E클래스가 중고차의 모든 거 정비사 팀장님들도 많이 이제 실제로 자가용으로 타는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잘 봐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 주세요. 오늘 순위권에 벤츠 BM밖에 없다. 근데 다행히 10위권 안에는 다른 브랜드도 있는데요. 말씀을 드리자면 6위는 2016년도부터 나온 GLC가 1307대가 판매되었고요. 그리고 7위가 드디어 아우디 나왔다. 2019년도에 나온 A6 모델이 1274대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8위는 또 5 시리즈야. F바디 5 시리즈가 1280대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9위는 또 이제 BMW 동생이죠. 미니의 미니 쿠퍼. 2014년부터 나온 미니 쿠퍼 3세대 차량이 1179대가 판매가 됐습니다. 그리고 10위는 또 BM이야. 스파이브 모델이 1188대가 판매가 되었다. 자, 그럼 브랜드별 판매량도 한번 살펴볼까요? 1위는 BMW가 판매가 됐어요. E클래스가 판매량 1위긴 하지만 이 BMW에는 전 라인업이 정말 인기가 많아서 브랜드별 판매량에서는 1위를 기록했고요. 무려 19,900대가 판매가 됐더라고. 물론 벤츠도 살아있습니다. 18,500대 정도가 판매가 돼서 2위에 등극을 했어요. 자, 3위는 아우디입니다. 아우디 빠지면 서운하지. 독일 3사, 독 3사 아닙니까? 5,700대가 판매가 돼서 3위를 기록했는데 1위와 2위랑은 이제 좀 격차가 많이 벌어진
그런 3위를 기록을 했고요. 그래도 아우디가 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거는 같은 계열사인 폭스바겐이 4위에 기록이 됐고 2,900대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랜드로버 브랜드도 의외로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2,900대 정도가 판매가 되었고 실제로 이 랜드로버라는 차를 타보면 승차감이 정말로 편해요. 진짜 승차감만 놓고 보면 독일 3사보다도 조금 더 이제 위에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승차감이 좋거든요. 하지만 이제 잦은 고장과 또 높은 수리비로 인해서 이제 독3사보다는 좀 판매량이 떨어지는 그런 브랜드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니 브랜드도 2,800대가 판매가 됐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컴팩트한 사이즈에 이제 아이덴티티가 확실한 디자인 그리고 드라이빙의 재미 그런 장점들 덕분에 이제 여성분들에게도 인기가 많고 또 남자분들도 드라이빙의 재미를 찾는 분들이 찾으시는 또 차량이에요. 진짜 매력이 있는 차긴 한데 나한테 너무 작아가지고 좀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음은 요 포르쉐, 이 납작한 녀석, 요 녀석이 야 이렇게 정말 비싼 차량이고 중고 가격도 사실 5천만 원 밑으로는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도 정말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한 2,300대 정도가 판매가 되었고요. 이게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 수원에서 2,000대 넘게 팔린 브랜드는 지금 다 말했거든요. 그래도 좀 알려진 브랜드인 뭐 볼보, 렉서스, 도요타 이런 브랜드보다도 더 많이 판매가 된 거예요. 엄청나죠? 우리나라에 돈 많은 사람은 많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브랜드의 판매량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마세라티 얼마나 팔렸을까 보니까 생각보다는 꽤 많이 팔렸습니다. 620대 정도가 올해 판매가 됐고요. 이 마세라티라는 브랜드가 카트로포르테도 그렇고 또 기블리라는 모델이 있거든요. 그런 차량들을 1,000만 원대, 2,000만 원대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엄청난 브랜드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팔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께는 비밀인데 좀 추천은 드리지 않는 벤틀리도 판매가 한 162대 정도 됐더라고요. 요 모델 기준으로 이제 1억 정도 하는데 사실 대부분 벤틀리가 1억이 넘어요. 그래서 그런 고가차들도 꽤 많이 팔리는 모습을 봤고요. 더 고가차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페라리도 너무 궁금하더라고. 67대가 이제 수원에서 판매가 되었다. 근데 람보르기니가 조금 더 판매가 많이 됐습니다. 72대가 판매가 됐고요. 그리고 맥라렌 몇 대 팔렸을까요? 또 29대가 판매가 됐습니다. 람보르기니랑 페라리보다 인기가 좀 많이 없는 모델인 것 같아요. 이 맥라렌은 정말 이제 운전을 하기가 레이싱을 좀 배우고 운전을 해야 될 정도로 조작이 조금은 어려운 차다. 그리고 제가 1km 정도를 찾다가 지금 포기했는데 롤스로이스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건 자료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롤스로이스는 총 이제 43대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아 너무 아쉽다. 제가 열심히 돌아다녔는데 근데 진짜 잘 팔리는 브랜드랑 안 팔리는 브랜드의 이제 판매 대수 차이를 보면 너무 극명하게 이제 나뉘다 보니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좀 안 팔리는 브랜드의 매물은 그만큼 나중에 대팔 때도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차종 선택에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오늘 보여드린 브랜드 중에서 이제 내가 마음에 드는 차가 있다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확실하게 꼼꼼하게 검수를 해드릴 거고요.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5년 너무 고생 많으셨고 2026년도 이 영상 보시는 분들 하는 일 다 잘 되시기를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26년도에 더욱더 발전해야겠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